관리자님 안 들리나 봐, 이거 컴퓨터. 오늘은 이거 공개방송 접어야 되겠는데? 아, 미나지님 들리세요? 아, 예. 아, 이천승 양님, 예, 박희신님. 아, 안 들리면은 갈라 그랬지. 그죠? 오늘 같은 날은 뭐야, 이거 여러분들이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별로 재미없을 거고. 그죠? 하는 쪽 라인도 별로 재미없는 날이지. 그죠? 우리 종목도 떨어지고, 떨어진 종목 갖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께 얘기할 기분도 별로 안 나고, 그죠? 맨날 저 수익 나는 사람들 있잖아. 거기서 그 방에서 들으시면 되지. 이제 저는 얼굴에 다 표시나죠? 우리 종목도 오늘 떨어졌어. 음. 아까 돌직구 타임 보셨잖아. 그죠? 저는 추석 전에 매수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봤는데, 추석 전날. 근데 뭐예요? 오늘 맞았지 한 방. 자 이제 아까 그 맞은 이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어제 그 뭡니까? 우리 이제 회원 방송을 8시에서 9시까지 하고 그다음 9시에서 10시까지 그 휴일 연휴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이 유튜브에 방송을 올려드렸는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 또 그거 다시 녹화해서 올리느라 늦었지만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하기 전 그것만 가지고도 뭔가가 찜찜하다. 그래서 시장이 좀 별로다.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지없이 별로인 흐름이 맞아. 떨어졌죠. 그죠? 주식시장은 안 좋은 예측은 얼마 잘 맞아요. 좋은 예측, 올라갈 예측은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오늘 같은 날, 아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야고. 대부분의 종목 부분, 섹터가 그래서 시황을 우리가 듣는 거고, 그죠?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전광판인데 한 400여 개 종목을 보는데 거의 뭐 전멸이잖아. 그죠? 응? 그죠? 지금 이 전광판 SK하이닉스가 0.6% 오르고 그런 그 정도고 나머지 쪽은 거의 전멸한 부분. 그죠? 음. 자, 이제 그거 관련돼서 이제 한번 차트와 흐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야.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음, 미국 시장은 주후반 반등이 들어올 텐데, 그지? 주후반 반등이 들어올 텐데, 우리가 추석 연휴 끝나는 타이밍에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딱 그게 맞아 떨어진 게 기분이 꼴하지. 그죠? 그 지난주 그 뭡니까? 돌직구 공개방송 보시면, 아실 거야. 그죠? 반등 라인 부분에 미국 시장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요 날이었잖아. 수요일.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죠? 요게 수요일이어서 수요일부터 나름 반등을 조금 들어왔지요. 그지? 그런데 우리 시장 딱 열리기 전날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죠? 한 0.3% 정도 약세를 보였나? 그죠? 우리 시장 요 기준점이 어디냐면 우리 시장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여기단 말이에요. 요 날. 응? 요 날. 그래서 미국 시장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요 수요일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그 전날 이제 우리
장 끝날 때가 여기였으니까 그 전날 종가로 보면 여기지. 거의 뭐 그죠? 보합권에서 끝난 거라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나스닥은 응? 나스닥은 이렇게 보합권 라인 부분에서 끝났는데 다우지수는 하락을 했지. 그죠? 여기가 우리가 끝난 그 부분이고 우리가 끝난 시점에 그 전날이었고 수요일 날 양봉 내고 퍼벅퍼벅 해서 떨어졌다고. 그죠?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세게 떨어졌어. 응? 근데 나스닥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런데 나스닥의 강세, 이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다우지수보다 강했었던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빅테크 관련주들 때문이야. 응? 빅테크 관련주가 이 골드만삭스에서 그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지. 이 어제 그저께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상승했던 날도 중소형주 이쪽은 뭡니까? 1.6% 급락을 했어요. 응? 러셀 200 쪽 라인은. 응? 그러니까 지수만 나스닥 지수가 붙잡아 놨던 거지. 안에 내면은 하락 부분이 셌던 거였어. 그래서 찜찜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 올려놓은 거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야. 어제 밤에 올려놓은 거. 응? 여튼 이제 그런 흐름이 진행됐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다 이야기를 했었던 거니까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 없고 사실 그 찜찜하다고 한 부분은 뭡니까? 달러도 그렇고 그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미국채 금리도 그렇고 요게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 부분인데 이런 거지. 주식보다 안전자산인 미국채. 그죠? 우리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이 9월 20일 FOMC 동결, 그죠? 매파적 동결 이후에 지금 거기 그 FOMC 타임까지 전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을 잘 보였었어, 시장이.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대만이나 일본도. 그런데 9월 20일 FOMC 매파적 동결이 끝난 이후에 지금 이전에 그죠? 작년이지 잭슨홀 미팅 이후 시장이 급락했던 것처럼 지금 9월 FOMC 회의 이후 세게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다른 여건들은 다 양호한데 그리고 2년물 금리도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른 게 아니야. 2년물 금리는 정책 금리를 반영하는 거고, 그죠? 10년물 금리가 이제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경기를 반영한다라는 부분인데, 요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내구재 주문이 좋게 나왔고, 거기다가 이 ISM 제조업 지표도 좋게 나왔고, 거기다가 졸트 보고서도 좋게 나왔고, 이러니까 보여지는 경제 지표로는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이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천승 회장님. 미국 시장에서 지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그죠? 좋은 거는 제한적인데 빅테크 위주의 좋은 거고 나머지 쪽은 별로 안 좋은데 빅테크 쪽에 시가총액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섹터 이쪽이 좋다 보니까 시장 전반이 좋은 걸로 경제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빅테크 기업도 안 좋으면 다른 기업들처럼 다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 경제지표가 안 좋고 안 좋은 흐름이면 이렇게 금리를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긴축 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 시장에 이제 뭐 지금은 뭐 반도체가 별 볼 일 없지만, 그죠? 만약에 지수 최고 1등인 삼성전자 반도체가 좋아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빵빵하게 올라가지고 나머지 섹터들은 전부 다 헤매고 있어도 시가총액 큰 상위 종목 몇 개가 지수를 붙잡아주면 시장 지수 좋은지 알잖아. 그죠? 그런 현상하고 똑같다고. 지금 미국 경기 쪽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골드락스 경제랄이죠. 그런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뭡니까? 발표된 지표들이 막혀 있었던 이 금리가, 그제? 국채 금리가 세게 올라간 거라고.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게 요거는 이제 연도 이 파란색이 미 국채 금리인데, 그죠? 이 월로 보게 되면 그 FOMC 이전까지 7, 8월 달 부분은 3.8%에서 4%, 그리고 9월 FOMC 전에는 4%에서 4.1%, 요 정도에서 놀고 있었어.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런데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그죠? 매파적 금리 동결, 거기에 연준 위원들 뭐 총재들 발언하는 게 전부 다 뭡니까? 매파적인 데다가 거기에다가 지표 ISM 제조업 지수나 구인구직 이런 게 좋게 나오니까 뭐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미국채 금리가, 그죠?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나름대로 이 긴축 때문에 경기가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이 조금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4%대, 응? 여기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이상은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서학개미도 무지 샀어, 채권. 그죠? 은행들도 샀을 거고 기관들도 채권에 매수를 했다고. 그죠? 그런데 매파적 9월 금리 동결 이후에 추가적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 그 확률은 지금 30% 정도 돼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레벨 단이 확 올라간 거야. 응? 그러면 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이거지. 38,000원, 4만 원에 산 주식이 공매도를 쳤어. 38,000원, 4만 원에. 그죠? 근데 지금 48,000원 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주식보다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한 채권의 금리가 그렇게 뛰니 뭡니까? 손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지금은 손절 국면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유가도 더 급등을 하고 지금 달러 인덱스도 오늘 아까 제가 이 방송 전에 보니까 106.7인가 그런데 107을 돌파 못했거든. 그리고 이전 고점도 돌파하지 못했어. 그리고 유가도 95불, 그죠? 10월 2일 날 95불 이후 지금 90불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WTI 기준. 그러니까 주변 여러 가지를 보면 이렇게까지 국채 금리가 세게 올라갈 부분이 아닌데, 그죠? 일정 정도 올라가는 건 맞지만 너무 가속. 거기다가 JP 모건 그 CEO 그 사람이 지난주부터 계속 기준금리가 7%대 될 수 있다느니 해서 계속 방구를 막 계속 꼈잖아. 그죠? 군부를 막 뗐잖아. 그러니까 4.8%가 되니까 이제 5%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손절 흐름 부분도 일정 정도 진행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종가라인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갖고 있느냐야, 주식을. 그죠? 종합주가지수가 여태껏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 때 종합주가지수 낙폭과대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그죠?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런 주식들, 제주항공이니, 하다못해 카카오니, 카카오,
이런 주식이 낙폭과대라는데 낙폭과대가 아니다랬잖아. 그죠? 17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내려와도 또 팔아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낙폭과대는 왜 종합주가지수가 급락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주식, 그죠? 카카오나 네이버 플랫폼이나, 그죠? 게임, 응? 거기죠. 뭐 컨텐츠리 중앙, 게임 뭐 유메이드, 뭐죠 이런 쪽 크래프톤, NC소프트 이건 낙폭과대 아니다. 왜? 시장 지수가 급락한 적이 없는데 어제까지로 이야기를 하면,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까지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은 뭐 다 두드려 맞았으니까, 그죠? 왜? 종합주가 지수가 급락하기 전에 이전에 이미 급락하고 있었던 게 무슨 시장 지수가 급락해서 얘가 급락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응.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뭡니까? 또 그 비교 설명드렸었던 종목들 중에, 응? 게임, 플랫폼, 그다음 이거 뭐죠? 컨텐츠리 중앙,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게 급락한 게 아니고, 그죠? 실적이나 흐름 부분이 안 좋아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실적이 있는 쪽 라인들도 같이 다 떨어졌어. 동반. 그게 뭐예요? 그럴 때가 낙폭과대주가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장 지수의 급락과 함께 떨어질 때. 그제? 종합주가 지수나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지수의 급락이 나왔잖아. 그죠? 지수의 급락이 나올 때 뭐예요? 지수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종목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낙폭과대가 나오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응? 지수가 횡보 라인 부분 여기까지는 박스였단 말이야. 응?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 라인 부분에서 요 코스피도 그죠? 요 박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2,400포인트 조금 더 보면 이제 여기고 그죠? 여기에서의 박스 라인 부분 정도로 봤는데 그거 조금 지금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죠? 양봉이 냈으면 여기서 돌아 나와 가지고 되는데 이전 저점 여기 놓여져 있는 위치 여기에서의 박스 라인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지수상 이전 저점 여기에 놓여져 있었던 부분 거의 왔잖아. 그죠? 코스닥 모습이고, 응? 뭐, 라운드 마크인 800을 살짝 깰 수도 있겠지만, 주봉이나 월봉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여기 위치 라인 3개월 음봉, 첫 음봉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고, 그죠? 3달 연속 흐름 부분으로 조정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는 낙폭과대가 온 거야. 이런 낙폭과대가 지수가 낙폭과대 흐름 부분을 보여줄 때가 낙폭과대주가 있는 거예요. 응? 이해되시죠? 종합주가지수가 과격하게 떨어지면서 전체 종목 부분이 오늘처럼 그죠? 이 종목이나 저 종목이나 저 섹터나 이 섹터나 그렇게 떨어질 때가 낙폭과대 종목들이 있는 거라고. 그 전에는 낙폭과대는 없었어요. 응? 실적 우려나 실적이 안 좋아서 그죠? 그래서 떨어지고 있었던 거라고. 카카오가 뭐예요? 제가 뭐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저 맨날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카카오하고 게임주 이쪽 라인이잖아. 그죠? 얘가 시장 종합주가 지수가 급락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 아니라고. 오늘부터는 조금 낙폭과대 정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장 지수하고 같이 떨어졌으니까. 응? 그때도 제가 얘기했을 거, 이 저점, 이 63,500원에 매도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떨어져도 여기 63,500원 요 2월 14일 날 매도하라 할 때, 이 저점 깨러 갈 거다. 제가 장담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셔. 2월 14일 날. 결국은 이거 깨러 간다고. 이런 주식들 꽤 있었죠, 그죠? 응? 게임주들. 응?
많이 떨어졌다고 떨어지면 편안하다? 그게 어딨어. 그죠? 실적이 안 되면 중간중간 이거 이 저점 깬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저점 깨고 계속 하염없이 내리잖아요. H소프트도. 응? 이전에 8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는 안 알아준다고. 앞으로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지. 그죠? 많이 떨어져서 반등할 거라면, 많이 떨어져서 올라올 거라면, 그죠? 올라간 종목 팔아서 떨어진 종목 사야 되는 게 정상이지. 제일 많이 떨어진 종목으로. 그러면 제일 많이 CFT 계좌 그것 때문에 떨어졌던 애들 있지. 그죠? 이런 애들. 박림. 이런 거 사야 되겠네. 응? 여기서 8,000원에서 2,000원까지 급락을 했으니. 그거 아니란 말이지. 그죠? 그런데 오늘은 실적이 놓여져 있는 종목들도 다 떨어졌잖아. 섹터가 전부다. 그지? 유일하게 음식료 쪽에서만 조금 반등이 들어와줬고, 농심, 하이트진로. 그죠? 근데 하이트진로는 별로 없고, 농심, 라면, 그죠? 삼양식품, 요런 쪽 라인 부분들은 강세 유지. 그죠? 2차전지 다 박살. 응? 삼성 SDI. 그죠? 할 거 없이 LNF. 응? 안 올랐다고 방어해 준 게 아니잖아. 그죠? 첨보. 물론 첨보도 떨어지고. 응? 첨보는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죠. 그죠? 올라온 것도 없이.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오늘 8% 떨어졌어. 7%. 올라간 이후에 그래 보니 연봉에선 양보일과지. 많이 올라와서 3, 4분기 실적 우려 일정 정도 되고,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에코프로비엄도 떨어지고, 포스코 퓨처엠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 2차 전지도 오늘. 그죠? 너무 많이 올랐던 거 훼손당하는 정도지. 그죠? 4년 연속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왔으니. 떨어지는 애들은 떨어졌는데 또 떨어졌다. 그죠? 떨어지는데 또 떨어졌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뭡니까? 중국 기대감 너무 갖지 말아라. 두산 내일 상장하죠. 그죠? 상장하기 전에 로봇 관련주 팔아라. 쌍봉으로 들어올 때. 그죠? 쌍봉으로 지난주에 반등 조금씩 나왔었잖아. 그죠? 그 기대감으로 여기서 한번 여기 외봉 그죠? 한 번 더 반등 들어오고. 그건 매도 기회로 삼아야지. 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시가총액을 그죠? 설명할 수 없는 가격으로 올라왔잖아.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다 미끄러지는 거죠. 그죠? 실적이 없는 애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 전부터 줄줄줄 밑으로 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옥석을 가릴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왜? 지수가 급락을 했으니까 낙폭과 대주가 생긴 거라는 거지. 그죠? 그렇게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국채금리 상승? 저는 여기 지금 4.8, 4.9% 조금 넘어가면 저는 단기 고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살짝 미치지 못하는 선에서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응? 그런 흐름들 속에서 왜 만약에 유가도 여기서 95불을 더 넘어가고 그리고 발표됐었던 미국의 코어 CPI나 PCE 물가 지표나 또 유럽의 CPI가 다 고공행진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면 뭡니까? 오늘이라도 팔았어야 돼, 주식. 오늘이라도. 그런데 그죠? 미 국채금리 10년물 금리만 부담이지 나머지 쪽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면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성과 가속성, 그죠? 우리가 7월 26일 날 고점은 여러분들 주식 염두에 두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2차 전지.
그죠? 그거는 숏 스퀴즈가 들어오면서 형성됐던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 보고 지금 싸다 이런 식으로 염두에 두면 그거는 안 된다고. 그게 이제 과매수권이었다면 지금은 과매도권으로 들어가는 지점에 오늘 와 있다라고 보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맞서 싸워야 될 타임, 내일 조금 더 내려와도 맞서 싸워야 될 타임으로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약재 부분 이런 내용들이 있어도 크게 바뀔 건 없다. 그죠? 그런 흐름 부분으로 보시면 돼. 거기에 뭐 매번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JYP, 뭐 하이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가장 확실한 놈, 문화콘텐츠에서는 JYP, 그죠? 그리고 송배전망, 거기다가 자율주행, 그죠? 현대오토에보 18만 원 이하에서만, 그죠? 그리고 2차전지 양극재 쪽에서 이제는 섹타도 전부 다 같이 가는 시대는 끝났다. 섹타 내에서 공급망 이런 부분과 함께 연결되면서 제대로 된 기업 실적 부분으로 실적 선별, 그러니까 이거지. 패거리로 가던 움직이던 흐름 부분은 실적 시즌 되면서는 뭐 약화되고 차별적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 속에서 10월, 9월의 수출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세한 내용은 뭡니까? 이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 이미. 이제 그리고 여기에 어디지? 그걸 지금 여기에서 이거 설명하는데도 사실은 30분, 1시간 이상 걸린다고. 그래서 그거 다 하기는 그렇고, 여기 이 유튜브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돼. 어디 갔나? 어딥니까?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런 거를 지금 방송하는 거를 또 했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어제 이미 올려드렸다고 수출과 관련된 부분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면 되고. 아닌데? 이건 지금 방송하는 건데? 여기 있네. 그죠? 제가 이렇게 낯설어요. 그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외시장 시장하면서 9월 수출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죠?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 그죠? 뭐냐? 수출이나 수입이나 불황형 흑자랄이죠. 그죠?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를 하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됐고, 그죠? 다만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이걸 자세하게 뜯어보면 뭐예요? 어디 갔어? 반도체 수출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0%, 30% 하던 게 9월 달에 마이너스 13.6%로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도 30%, 20%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다가 조금 나아지고 있잖아. 그죠? 이런 흐름들로 보면 그래서 반도체주를 사고 그래서 중국 관련주를 사자는 의미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지금 반도체주에 크게 미련 없고 그 중에 실적이 잘 나올 만한 몇몇 소부장 쪽 라인 정도만 관심이지. 그죠? 시장을 주도해서 움직일 만한 흐름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을 정도의 흐름, 부분은 된다라는 측면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 흐름 부분들과 거기에서 지금 무역수지 이런 부분들은 둘째치고 거기에서 뭡니까 주요 품목 요거 이제 좀 크게 보게 되면 반도체가 이 매일경제인데 여기 13.6% 마이너스를 뺐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쳤는데 마이너스야.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3.6%라고 플러스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기사도 이렇게 틀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사 내용을 인위적으로 아까 그 메타가 그 중국의 선전선동 계정 그 9월 6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선동 계좌가 7,700개를 발견했다잖아. 그죠? 그게 뭐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에 누구 이겨라 거기에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흐름 부분들을 갖는 게 중국 공산당 애들이라고. 그런 여론 조작도 가능한 애들이. 그죠? 그게 비단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만 쓰겠냐고. 그죠? 산업적인 부분, 응? 경제 기사. 왜? 그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응? 지네들 중국 배터리나 중국 산업의 우월성은 계속 강조할 거고 우리나라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리깎는데 좋아요, 나빠요 이거 누를 거고 그런 거에 활용할 거지 뭐. 놀려고 그거 했겠냐고. 그죠? 아무리 신중해도 저도 오타가 나듯이 그죠? 여기도 주요 품목 수출 규모 증감률에서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3.6인데 틀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경제 기사를 보는데. 그죠? 자동차는 증가를 했어. 52억 달러. 그죠? 9.5% 증가를 했고 석유 제품 마이너스 6.8%, 일반 기계 쪽 석유화학 마이너스 6.1, 그죠? 전기차 46.5% 증가를 한 부분,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고, 그죠? 그걸 더 품목별로 더 들어가서 또 봐야 되고, 그죠? 그래야 수출이 잘 되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2차 전지는 조금 뭡니까? 수출 부분이 조금 못하지, 그지? 그런 우려가 지금 반영되면서 내려온 정도고, 요 이야기다고, 아까 그 이야기한 게. 우리가 그거를 스패모플라주 계정이라고 하는데, 응? 친중국, 반서방, 선동 메시지. 이게 정치적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산업적인 부분에, 저는 산업적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 있잖아.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그죠? 맨날 제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죠? 손절했다고. 8만 원에. 기억나세요? 8만 원에 손절했다고 했던 종목 기억나요? 제가 손절한 종목은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종목. 기억나시는 분 계셔? 응? 오늘도 2차 전지 안 좋은 이야기 주구장창 썼더만. 지가 계속 밀고 있는, 그지? CNC, CS 윤드나 신경 쓰지. 그지? 그죠? CS 윤드나 신경 쓰지.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3번의 유진투자증권 그 한병화가 매번 매수 떨어져도 올라도 계속 매수 사인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했던 거 자세하게 설명드렸잖아. 많이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죠? 주식은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다고.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이 좋은데 많이 떨어졌다. 사야지. 다음 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그러면 사야지. 그런데 걔는 그죠? 2차 전지는 IRA 참 논리적인 모순인 거야. 그런 거 보면. 그죠?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것도 IRA 부분과 보조금 혜택을 받잖아. 그러면 2차 전지만 안 좋은 게 아니지. 그러면 CS 인드부터 때려야지. 그죠? CS는 지가 트럼프가 되면은 정책적 변환이 변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IRA부터 해서 부담이다. 그러면 이런 거부터 때려야지. 매수 추천하지 말고. 그건 놔두고 맨날 2차 전지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2차 전지는 옥석 가리면서 매수야. 양극재 쪽에서는.
아셨지? 겁낼 이유가 없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이후에 설명을 또 드릴 텐데 오늘은 뭐 하염없이 전부 다 빠졌으니까 특별히 할 말 없는데 그죠?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섹타에 상관없이 그죠? 기본 4% 떨어진 거잖아요. 전부 다. 그지? 기본이 4%. 응? 안 좋은 놈 8%, 7, 8%. 정말 안 좋은 놈 10%, 12%. 그죠? 그렇게 이런 하락한 부분들이 진행된 게 오늘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그죠? 뷰노니 그죠? AI도 팔라 그랬잖아요. 실적 시즌 다가온다고. 뷰노니 저 뭐 루니시니 이런 거 그죠? 근데 뭐 얘네만 빠진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빠졌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고 그래서 아까 돌직구에서도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시장이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CS인드 제가 그래서 조목조목 CS인드와 관련돼서 이야기했죠. 제가 왜 손절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겠냐고 쳐다보지 말라고 그죠? 8만 원에 손절했다. 3번 먹었는데 마지막 4번째 들어가서 5천 원, 6천 원 손해 봤어. 그죠? 그래서 다른 분들 접근하지 말라고 제가 손절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 지금 뭐해? 얼마까지 한 거예요? 8만 원에 손절했는데. 응? 5만 5천 원까지는 내려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5만 원도 깬 것 같아. 그죠? 5만 원도 깼네. 제가 8만 원 팔면서 여기서 손절하면서 얘 5만 원까지 5만 5천 원까지는 내려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손절 때린 거예요. 차트로 여기까지는 내려가야 된다. 응? 여기서 저 손절을 하면서 응? 여기서 샀었거든. 응? 여기서 몇 번 먹었다가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치면 빠져나올라 그랬는데 손절하면서 때렸는데 쭉 미끄러지잖아요. 그죠? 2달 반 만에 그냥 뭐해? 그러면 IRA 정책 변경하고 이런 게 얘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그죠? 다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뭐 2차 전지만 영향을 미치냐고. 그죠? 하나솔루션이 있든지 뭐 다 영향 미치는데 풍력도 마찬가지고. 여튼 중간 생략하고 이제 시간이 없고 비디오 오고 시장도 안 좋고 그래.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에 주식을 그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데에서 힘을 가지려면 내려와도 더 사고 싶은 주식. 응? 내려와도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내려와도 더 사고 싶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부분에 바라보실 때 그죠? 떨어졌는데 겁나고 사고 싶지 않다. 그죠? 남들이 이 종목을 살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종목은 뭐예요? 버려야지. 지금이 기회지. 왜? 어떤 기회예요? 같이 내려왔으니까. 그죠? 오늘 카카오도 네이버도 5%. 그죠? 2차 전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쪽도 오히려 오늘 더 떨어졌지. 그죠? 6%, 7% 떨어졌어. 그럼 이때 바꿔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죠? 좋은 종목도 나쁜 종목도 별 볼 일 없는 종목도 다 같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스위칭하는 타이밍이죠. 그죠? 주가는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떨어질 때 그지? 좋은 섹터와 나쁜 섹터,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 다 같이 내려온다. 그걸 이제 제가 비교를 드릴 때 어떻게 비교를 드리냐. 폭풍우가 치면 우산을 써도 비를 맞는다. 그지? 우산을 써도 비를 맞는다. 현대오토리버도 그죠? 다 뭡니까? 우산을 써도 비를 맞게 돼 있어. 폭풍우가 몰아치면 우산 날아가고 막 이러잖아. 그때 팬티까지 안 젖으면 된다. 속옷까지 안 젖으면 된다. 그 속옷이라는 게 뭐예요? 펀더멘탈, 성장성. 응? 같이 내려올 때 스위칭을 잘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맞았어. 맞은 다음에 리바운드. 뭐 2차전지가 여기서 급락을 하고 하락을 하고 다른 여타 종목 부분이 하락을 해서 다시 반등이 들어온다고
V자로, 그죠? V자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렸다 하면서 그 고개를 잘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주식 수를 더 늘리고 그러면서 가면 지금 맞은 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떨어질 때 쫓아가서 팔거나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해서 잘못 팔게 되면 그 리바운딩 흐름을 못 갖고 간다고. 그게 매매야. 응? 내가 10만 원에 샀어. 8만 원까지 내려왔어. 그죠? 8만 5천 원, 9천 원, 9만 원까지 반등할 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8만 원 근처에서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고 그러면서 시간과 기간과 가격 조정을 견뎌내야 살아남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그죠? 하염없이 떨어져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제가 카카오 비교해 드릴 때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죠? 더 떨어지면 못 팝니다. 응? 이때 그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추세가 깨져서 박살이 나고 있고 실적이 안 되고 성장성이 이제 멈췄고 응? 그런데 많이 떨어진 거 하나 갖고 많이 떨어져서 반등하는 타이밍에 안 팔면 내려와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팔고 더 내려가면 더 떨어졌다고 안 팔고 더 내려가면 더 떨어졌다고 안 판다. 그게 주식이다. 응? 그러면서 뭐예요? 계좌 방치. 응? 그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번에 2차 전지가 급락한 이후에 되돌아 나올 때, 그죠? 어느 타이밍에서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늘리고, 비중을 늘리고, 그러니까 주식수를 늘려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뭐에 움직여지는 흐름을 갖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섹터의 어느 종목 부분으로 위치 이동을 할 것이냐. 하락을 그냥 맞으면 안 된다리잖아요. 그죠? 안 좋은 라인을 그냥 들고 그냥 맞으면 계속 그거 하면 그것이 다시 복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된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롤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장 지수에 대해서는 만약에 오늘 나스닥 지수가 그죠? 오늘 미국 채금리가 한 4.9% 넘어가는 흐름 부분에서 나스닥이 오늘 약세를 보이는 마이너스 1%까지 약세를 보이면 우리 시장은 내일 아침 그렇게 약하게 출발할 흐름 아니야. 응? 오히려 마이너스 1% 나스닥 기준 이상 떨어지게 되면 신용 반대 매물이 아침 동시효과에 나올 거예요. 그때가 매수 타이밍인 거고. 그제?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는 종합주가 지수 2,400 이하, 그죠? 코스닥 지수 기준 800 이하에서는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늘 종가 라인에선 매도하고 가는 것보단 매수가 바람직한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신용비중과 주담보, 주식, 왜 자꾸 주택이라 그러지? 주식담보대출 이런 흐름 부분들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왜? 대부분의 섹터 종목 부분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신용,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수급적인 부분에 이제 신용융자나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종목별로 신용 비율이 높은 애들은 나올 거라고. 그죠? 내일 아침에 거기다가 또 시간마다 또 스탁론 반대매매 나올 거고 그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타이밍에 와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이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쓴 타이밍에서 주가 좋은 적 없어요. 그거 죽여놓고 움직여주는 시장이 항상 전개되지. 그걸 염두에 두시라고. 그것만 잘 버틸 수 있으면 지금 타이밍은 매수에 그죠? 종목별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에 와 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수출과 관련된 실적 부분은 더 자세한 거는 아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자 현대차 기아 영업이익 요거하고 삼성전자 영업이익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가면 현대차 기아가 2024년 영업이익 여기는 좋게 썼는데 그죠? 2, 4분기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야 결론은. 그죠? 2, 4분기보다 영업이익이 못하다. 1, 4분기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밀려 있는 거예요. 3, 4분기가 별로 안 좋아서. 그지? 그러면 3, 4분기 위에 4, 4분기가 좋아질 거냐? 그러면 뭐예요? 수출은 지금 괜찮게 되는데 내수가 안 되잖아. 그죠? 내수 판매가 부분에서 뭐예요? 그 디자인이 전기차도 그렇고 꽝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부분이어도 일단 실적이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걸 방어해 주는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삼성전자도 그죠? 원래는 10월 6일 날 실적 발표한다고 그래서 원래가 정상적이면 10월 6일인데 이 추석 연휴 때문에 10월 10일인가 11일인가 그때 발표를 할 건데 얘도 지금 3개월 전보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죠? 2분기에는 6,685억. 응? 1분기에 6,400억. 그거보다는 조 단위로 올라가긴 해도 처음 예상했었던 3조 6,800억보다 1조가량 내려온 모습. 그지? 그러니까 이 실적 흐름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죠? 국채금리의 미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4.9%, 5% 근처로 가면 더 이상 신경 안 쓴다. 그죠? 오히려 그 신경 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 개별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실적이 좋냐, 안 좋냐, 좋을 가능성이 높냐, 안 높냐,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들어간다. 그죠? 실적이 안 되는 종목을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졌다고 사러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같은 섹터 내에서도 2차전지도 마찬가지에 실적의 위에 있을 차별적 실적을 가질 수 있는 애를 선택적 매수하는 흐름으로 압축해야 된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